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이 국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 뭐가 다르냐?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쟤들은 그 민초 에너지를 막힌 골목으로 밀어넣고서 착취한다. 국힘은 민초 에너지를 발생하는 곳은 다 도망 다닌다. 달라요. 국힘은 이제 도망 다니는 편이어서 착취는 직접 안 합니다. 그나마.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이 후보가 이번에 이길 거라고 보는데 이기더라도 이 국힘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원칙한 정당이어서 이게 제대로 이게 돌아가겠냐. 사실 그것 때문에 지지율 빠진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야, 네 당도 못 제어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들 생각이고 또한 국힘에 대해서는 야, 네 후보를 잡아 죽이는 놈들이 무슨 수권 정당 하겠다는 거야. 이게 국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지지율이 뚝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수습될 수 있는가.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워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제대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아무튼 5년만 시간 벌어라. 윤석열이 5년을 시간을 벌어주면 미국이 한 3년 있으면 완전히 바뀌고 올해 바뀌고 또 2024년 대선 지나서 2025년부터는 완전히 바뀌니까 만 3년 2025년 1월부터는 완전히 바뀌니까 그건 이제 정권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전체 사회 분위기가 담론까지 정신세계까지 전부 바뀌는 거거든요. 또 이 한국 사람들이 또 미국 분위기는 또 귀신같이 또 캐치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뭐 한 5년 시간 벌어주면 된다. 이제 최저 기대서는 그거고요. 그거는 되죠, 당연히. 아무튼 이 심각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지금 남노당이라고 봅니다. 이게 점점 더 남노당화 됐는데 이게 이제 DJ 때 노무현 때 거쳐가지고 문재인 때 이제 남노당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DJ는 굉장히 지능적인 칵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리스트 입맛에 딱 맞아요. DJ가 이제 90 몇 년도에 집권했죠. 93에서 98이니까 93 4, 5, 6, 7, 3, 4, 5, 6, 7. 예. 98년도 집권했나요? 99년도 집권했나요? 글로벌리스트의 딱 100% 입맛에 맞게 했고 그때는 이제 중국은 이제 부상이 제대로 딱 궤도에 진입한 시점이에요. 중국 부상이. IMF 핑계로 돈 놓고 돈 먹는 판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중산층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핑계로 코스닥 돈장사판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명동과 코스닥에서 돈 넣고 빼고 하는 데에 특정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 특정 지역 사람들이 그때 강남 돈부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또 DJ는 표면으로는 한미동맹이고요. 그 국정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은 보수예요, 전부. 법무장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수의 큰 어르신인 김승규 장로가 법무장관 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7조 없애려고 하는 걸 막아내셨죠. 국방장관은 그 국회의원 출신인데 호남 원로로서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국정원장은 전라북도 변호사 출신,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신건 법무부 변호사 출신이죠. 이렇게 수장들은 다 보수를 깔아놓고 핵심적인 데들 교육부 장관 이해찬 시켜가지고 전교조 키워주고 586도 키워주고 민노총 키워주고 그 다음에 유재만 그 청와대 민정실에 있다가 법무부 검찰 사과장으로 영전시킨 다음에 유재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효순 미선 건에 대해서 그 2002년도 여름입니다. 2002년도 여름에 효순 미선 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미군들을 이제 대한민국 법원으로 재판 관할권을 이양해 달라라는 걸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말하자면 신청하는데 이제 기획하고 추진을 했죠.
미국 당연히 거절하죠. 미국 거절하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뭐가 박히냐면 야 정부가 뭐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가 추진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 양키 쟤들이 우리를 뭐 물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거절이 아마 7월인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효순미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또 반미를 키우는 거죠. 지능적으로. 또 국정원 숙청하고. 그때 이 누구죠? 그 국정원장인가 뭔가 해서 국정원 숙청했죠. 국정원장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DJ는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저쪽으로 보면 보수적인 그런 얼굴, 껍데기를 두르고. 노무현은 껍데기를 뭐 특별히 보수적인 걸 두르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상당히 지능적인 칵테일입니다. 586 깡통집보 반미 엄청 키웠죠 노무현 때. 그러면서도 한미 FTA도 하고 또 레바논 파병도 하고 이 당시에 미국은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천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쇠락을 하고 있을 때죠. 아버지 부시 때죠. 아들 부시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아들 부시 때고 중국은 급성장할 때고요. 자 그렇게 이 DJ나 노무현만 해도 칵테일이었다고요. 근데 이 문재인이 되면 이거는 남로당 586 본진이에요. 그냥 전체가 다. 그래서 탈원전 해가지고 중국으로 그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흘러가도록 딱 틀 잡고 그다음에 중국제 무슨 태양광이니 무슨 풍력 그 날개니 부품이니 배터리니 잔뜩 수입하고 중국제 전기 자동차 부품들 잔뜩 수입해서 중국 비즈니스 왕창 벌려주고 그런 비즈니스 판에는 유재일 우리 그 유재일 대표의 폭로에 의하면 주사파 아니면 끼질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직 주사파 아니면 끼질 못한다. 종중을 사회 분위기로 만들고 대통령이 가서 중국은 태산, 한국은 동산 뭐 이러면은 종중이 상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민주권이라는 핵에 망측한 단어를 만들어내죠. 대한민국 헌법 2조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인데 주민도 주권자다 이러니까 국민과 주민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족도 주민이에요. 그 부탄에서 온 아저씨도 주민이고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 온 아저씨도 주민이고 그러면 주민주권 하는 순간 그런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국채 변경 국가 반역 사건이고 이건 나중에 관련자들 발표한 조국까지 포함해서 그 개헌안 문재인은 물론 이거 전부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악법 많이 만들었고요. 악랄한 조례 많이 만들었고요. 공수처 만들어서 게슈타포 하고 있고요. 이건 남로당 586 본진이에요. 그래서 이 집단은 나날이 위험해지고 있고 드디어 지금 그 주변에 지금 3명째 죽어나간 그 대장동 사건 혹은 뭐 아무튼 이재명 주변에서 3명째 최근에 죽어나갔죠. 그런 이재명 어두컴컴한 사람을 후보로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70년 만에 남로당 박헌영의 꿈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현실화된 겁니다. 이미 종북이 아니에요. 종중이에요. 저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다 망한 북한, 죽어서 이제 뭐 미라가 돼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안 떠봤답니다. 딱 중국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커넥션 맺고. 이 중국 커넥션 폭로는 유재일이 최강이죠.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서 유재일 대표가. 이 돌이켜보면 1945년부터 박헌영의 로망은 소련의 낙점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처음부터 김일성의 낙점을 줍니다. 김일성 대학, 사실상의 국립대학인 김일성 대학을 소련 군정청에서 설치하기 시작한 게 194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불과 34살짜리 1946년 기준 배불뚝이 전직 소련군 국제여단 88 국제여단 그 장교였던 김일성이를 김일성 장군이라고 만들어서 사실은 김영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김성준가 되죠. 장군이라고 만들어서 낙점을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45년도에 경성제대 다니다가 이제 계속 대학을 다닌 양반을 알아요. 양반 남로당에서 그러니까 국대안 반대, 그러니까 국립서울대학교를 만드는 거 반대하다가 4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국립서울대학으로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반대하다 지리산 입산했다가 아는 사람 통해서 자수해서 6.25 무렵에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그 통역장교로 근무했던 양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조직에 45년 말이 되면
김일성 장군을 따르라라는 소련 지령이 이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헌영이 왜 46년 초가을에 월북했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남로당세가 보통이 아닌데 분명히 지하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거든요. 지하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는데 월북을 해버린다고요.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 밑에 조직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밑에 조직이 전부 평양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얘들이 밀고 해서 나 잡혀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북으로 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이 박헌영은 소련으로 여러 번 튀었죠. 그 일제 때 소련으로 튀어서 저게 이제 왼쪽 맨 사진에 그 단아하게 생긴 사람, 저기 여성 공산주의자 주세죽이고요. 그 일찍 죽었기 때문에 6.25랑 별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무슨 건국훈장까지 준 걸로 아는데 저는 왜 저런 사람한테 건국훈장 주는지 모르겠어요. 주세죽과 박헌영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소련명입니다. 비비안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46년도 초가을에 딱 이제 그 평양으로 튀니까 소련 군정청에서 박동무 고생했어. 그 잠자리도 허전할 텐데 우리가 참 단아하고 이쁜 처자 하나 소개할 테니까 같이 사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진에 왼쪽에 있는 저 여성을 소개합니다. 윤레나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소련 국적자입니다. 소련 국적자이고 윤레나 사이에 또 저렇게 또 딸이 또 하나 태어나요. 박헌영한테. 박헌영이 이 여성 편력이 좀 복잡합니다. 저 사람이. 그 박헌영이 사실은 근데 소련 낙점을 결국 못 받아서 결국은 1955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비참하게 재판받고 사형 집행 당하죠. 얼마나 많이 고문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협박을 당했는지 저는 미국 CIA의 간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자백을 했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정말 간첩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므로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한테 있다. 이게 1980, 제 기억에 하면 85년도 여름에 나온 김영환의 강철서신이라는 지하 팜플렛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구에서 읽고 이거 미친놈이 쓴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김영환 동지 죄송합니다. 김영환 후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제 고등학교 한 5년 후배쯤 되더라고요. 그 미친 사람이 쓴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강철서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박헌영은 미제 CIA 간첩이다. 재판정에서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민족의 정통성은 김일성한테 있고 김일성을 모시고서 혁명하자. 그런 미치광이 같은 개걸레 팜플렛입니다. 강철서신이라는 게. 딱 내용이 그거예요. 어쨌거나 그게 이제 뭐 김영환 씨는 뭐 저쪽으로 많이 안 갔지만 아무튼 나중에 또 돌아왔다는데 저 전향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향이라는 건요. 전향을 하려면은 이게 깊어야 돼요. 근데 그 집단이 이게 깊다고 저는 안 봐요.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전향은 개인이 합니다. 자기 머리로 하니까. 근데 거기는 민혁당 전북 도당 하던 사람들 인맥이 한꺼번에 넘어온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 그러냐? 한꺼번에 넘어온 것. 단체 귀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맥으로 치면은 김영환, 그 밑에 이제 이쪽 지금 국민의힘 근처에서 계속 정치해오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던 최홍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했던 그 막내가 이제 신보라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인맥 그 인맥이죠. 자, 어쨌거나 586 집단은 지금 사실상 남로당 집권 세력화되었고 중국과 직거래를 하는 중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헌영이 지금 소련은 없으니까 지금 옛날 소련의 위치가 지금 중국의 위치예요. 박헌영의 로망, 소련으로부터 낙점을 받고 소련과 직거래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70년 만에 현실화되고 남로당이 북로당을 압도한 겁니다. 그래서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갑니까? 삶은 소대래 같은 자들. 뭐 이런 북의 울분에 찬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저들은 이미 종북이 아닙니다. 종중임이고 저들은 북한 노동당의 면허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실제로는 남로당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석기를 좋아합니다. 이석기가 최후의 북한 충성파였다고 봅니다. 아마 감옥에 있는 동안 입장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석기도 지금은 남로당화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과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이는 그렇게 소문이 흉흉하게 도는 그 성남의 왕년의 주사파들, 주로 이제 그 경기 동부 통진당의 핵심 인맥들이죠. 거기도 남로당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는 옛날에 그러나 최후의 주사파, 최후의 북한 충성파, 북한의 충성, 그러니까 최후의 순정파죠. 최후 순정파. 그래서 그나마 최후 순정남이라는 의미에서 저 이석기 동무를 제가 열렬히 사랑합니다. 자, 상대방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쪽은 뭐냐? 근데 이쪽에 당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저는 그냥 대한민국 개보 정당으로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혹은 자유공화 개보 정당으로 부릅니다. 30년 동안 깊게 타락을 했습니다. 국힘은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왜 자유공화니 뭐 대한민국 개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냐? 이 기반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아닙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그래서 자유공화. 또 자유공화라는 게 자유민주공화국이란 뜻도 되니까. 대한민국이란 뜻도 되니까. 이 자유공화 계보의 정당은 30년 동안 타락을 했습니다. 신군부 이후에 이걸 문민화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문민적 정치 역량이 안 따라간 거예요. 군부야 군부라고 치고. 그럼 1993년이 YS가 집권한 해인데요. 이때가 이제 글로벌리스트 천하가 이제 막 만들어진 시기란 말이에요. 글로벌리스트 천하가 1990년, 91년부터 만들어지니까 그 당시가 동구와 소련이 무너지던 시기거든요. 이 초기에 바로 세계화, 글로벌리즘 표방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웃기냐. YS가 세계화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정부에. 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 세계화는 기업이나 민간이나 기타 등등이 하는 거지. 정부가 어떻게 세계화를 합니까? 정부가 세계화하면 정부가 해체해야죠. 한국 정부가 세계화되면 세계화가 되면 한국 정부를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정부는 세계화위원회라는 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위원회를 가면 Committee of Globalization이라고 못 달았어요. 그 창피하니까 Committee of 세계화 SEGYEOHWA 그렇게 썼었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 이거 도른 놈들일세. 도른 사람들일세. 정부가 어떻게 세계화를 하냐. 못하니까 Committee of Globalization이란 말을 못 만든 거예요. 차마. 그래서 Committee of 세계화라는 되게 망측한 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글로벌리스트 앞에 납작 엎드린 게 YS 정파입니다. 그 다음에 집권하는 그 취임사에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표방한 거예요. 그리고 북폭 반대했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 강화하겠다고 87년 위대한 타협, 신군부와의 위대한 타협을 비열하게 배신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 보내고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 뭐 이렇게 했죠. 저거에 같이 박수 쳐준 법조 반성하십시오. 제가 법관 같았으면 이거는 실정법으로 못 다룬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검사 같았으면. 실정법으로 이거 다룰 일이 아닙니다. 87년에 퉁쳤을 때 퉁친 일입니다. 아주 비열한 짓이에요. YS 그래서 저거를 스스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닌데 역사 우롱하게, 역사 배신하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YS는 보수를 참칭하며 민비 띄우는 작업을 했죠. YS 정부가. 그래서 그때 뮤지컬 명성황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면 구역질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두세 번 다녀옵니다. 나라 말아먹은 그 흉악한 그 여성, 그 흉악한 왕실을 마치 제국주의 열강의 피해자인 듯 정말 순진무구하고 민족과 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한 집단인 듯 그렇게 미화를 합니다. 박정희 부정하고 우남 이승만 부정하니까 갖다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에 갖다 댄 거예요. 저 흉악망측한 이른바 민족 정통 보수라는 이상한 놀이가 바로 YS 때 YS 정부에서 시작됐고 그거 앞에서 제일 크게 나발 불어준 게 저 잘나빠진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론 조선일보 뭐 그렇게 그때 표방했을 겁니다. 자, 이런 30년 전에 이미 자유공화 계보가 크게 망가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30년 동안 약화된 정당이에요.
30년 동안 약화되어 온 정당이고 30년 동안 망가져 온 정당인데 저걸 들어가서 살려야 되는 이유는 저게 뿌리가 자유공화국 저기가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의 그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윤석열이 국힘 살릴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윤석열 우리 당선시켜야 되지만 제가 장담해요. 국힘과 정당 정치 혁신을 윤석열이 한다?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 당선되려니까 당선 때까지는 국힘 기존 세력 못 건드려. 이준석 하나 못 잘라내잖아요. 이준석 하나 못 잘라내요. 서초에 누구 막으세요? 저랑 같이 파트너 뛸 겁니다. 종로구에 누구 막으세요? 보선이요? 윤석열 입도 뻥끗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자기 온몸을 던져서 투쟁하면서 뭔가를 메이크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업도 안 해봤고 정당도 안 만들어봤고 평생 해온 거는 법전 보면서 요거 요 조문 적용하면 잡아낼 수 있냐? 저 조문 저번하면 잡아낼 수 있냐? 이거 한 사람이에요. 그거 한 사람 치고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 치고는. 맷집도 좋고. 그거 왜 그러냐면 서울대 출신에 그거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회창인데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이 이상하게 취해 있어갖고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정말 하나도 배우질 못해요. 근데 윤석열은 이게 문의만 서울대지 아니 서울법대가 어떻게 구수를 하냐고 구수. 장점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수를 하면서 고시낭인으로 패족이 된 게 아니라 머젓하게 매일 학교 나와서 후배들 새카만 후배들이랑 야구하고 농구하고 막걸리 마시고 그 장점이에요. 그거 전혀 서울대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하나 인정해 주는 건 정말 서울대스럽지 않다. 정말 서울법대스럽지 않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평생 법전만 들어보고 저거 어디를 얽어서 잡아내면 잡아낼 수 있지. 이거 연구한 사람 그걸로 밥 먹고 살한 자기 말로 더러운 직업을 해온 사람 치고는 잘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지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정치 혁신의 물꼬를 트고 정당 혁신의 물꼬 튼다 천만에요. 대선 때까지는 눈치 살살 보면서 국힘이랑 잘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때는 어떻게 자기가 국힘이랑 잘 딜하면서 그나마 큰 무리 안 일으키고 대통령 할 건가 그거 계산하느라고 바쁘고요. 대통령 취임한 다음부터는 저 무시무시한 저 여의도 국회 여야 여야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앞에서 어떻게 잘 처신해서 옆에선 조중동이 대포 쏘고 있고요. 저거 함부로 윤석열이 들이받았다간 윤석열은 취임하자마자 탄핵 소동이 나요. 그렇게 흔들어요 쟤들. 살벌한 애들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그 실세를 탄핵해서 무릎을 꿇려서 감옥에 5년을 처박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거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작동했던 말하자면 전문쟁이고 실제로 그걸 뒤에서 돌려낸 건 조중동하고 유승민, 김무성 여의도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집단이에요. 제가 거기에 진출할 것도 없고 제가 재에서 혼자서 이렇게 왼쪽 굴르고 오른쪽 굴르고 해서 먹고 사니까 저는 입 바른 소리로 막 떠들지 조금이라도 제도권과 관계 맺고 싶은 사람 같으면 저같이 못 떠듭니다. 전혀. 그래서 자 국힘 그거 정당 정치 개혁 정당 정치 혁신 그거 윤석열과 상관없어요. 윤석열이 해야 될 거 뭐냐. 기본만 확실히 해주면 돼요. 5년을 벌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국가를 비교적 정상화시키면 돼요. 국정운영을. 거기까지. 그건 웬만큼 할 거라고 봐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국힘 이거 이 지금 YS 때부터 망가졌으니까 30년 망가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 오늘 제가 딱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